이신 씨가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몸신에서 이렇게 연락을 받고 오늘 주제를 듣고 제가 거의 반 자원에서 나왔어요. 이제 알고 네. 근데 제가 웬일이야? 최근에 제가 이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응급실까지 다녀왔어요. 와. 응급실까지 다녀왔어요. 와. 아, 뭐 어디가 아파서 응급실까지 갔다 온 거야? 위험한 여배우라니까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야, 뭐야? 아, 그렇죠. 위험한. 위험. 못 가겠더라고. 나는 몸신이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대한민국 암 발생 1위. 위암을 정복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암이라는 말이 무서운 것은요. 주변에 사실 위암인 분들이 제법 있잖아요. 그렇고 발생률 1위일 때 항상 위암이 손꼽아지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암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1999년이에요. 암 발생률 1위 자리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는 게 바로 위암이죠. 그만큼 참 위암 발생이 많은데 30대의 암 사망률 1위가 위암이에요. 30대의 암 사망률 1위가 위암이에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위암으로 죽느냐? 사실 이 젊다 보면 내시경 받을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30대 무슨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요. 안 하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한테 발생되는 위암은 갑자기 확 발전하는 그런 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발견했을 때 이미 늦은 상태일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 위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몸신에서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 위험 요인은 뭔지, 또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마 이런 거에 대한 묘책, 방책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위암 정복을 위해서 어벤져스 세 분이 힘을 합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들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주실 텐데요. 자, 첫 번째 몸신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정복 어벤져스 첫 번째 몸신 화면으로 보시죠. 야, 피트니스 예, 한국 최고의 선수고요. 예. 어머. 어머나. 어머. 나 세상에. 70 절제를 하셨구나. 정신력이 뛰어나네. 와, 근육이. 야, 너무 멋있다. 우선 대단한. 저희가 화면만 보고도 박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자, 위암 정복 어벤져스 첫 번째 몸신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정말 대단하죠. 위암 정복 어벤져스로 나오셨는데 사진을 보고 좀 짐작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까지 대단한 분이실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어요. 제가 정말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근육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도 운동을 해서 몸신으로 나와봤고 네. 또 지금 제가 2년 몇 개월 동안 몸신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남자들 특히. 지금 최고로 등 근육이 좋으세요. 남자 저리 가요. 근육이 진짜 처음 봤어요. 근데 우선 본인 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암으로 위의 70%를 절제하고 위의 70%를 절제하고 또 8번의 항암을 받으면서도 이것 건강법으로 위암 완치 판정을 받은 바디트니스 국가대표 선수 최서영입니다.
이런 분을 네 글자로 뭐라고? 인간 승리라고 해요. 맞아. 그냥 승리도 아니야. 그리고 위암을 수술하게 되면은 제가 듣기로는 이 먹는 것 자체가 무지한 고통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먹는 것도 못 먹으면서 근육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국가대표가 됐다는 거. 나는 이때까지 완패우로 살았는데 식스팩이 되니까 이건 야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는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 지금 본인은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뭐가요? 출연을 고사하셨대요. 네. 왜? 아, 근데 제가 지금 시즌이 아니라서 몸이 아직 풀어져 있을 때라 작가님한테 한두 달 있다가 불러달라고. 공도 만들어서 보자고. 그런데 지금 많이 너무 아쉬워요. 지금도 너무 자, 대단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더 감안해서 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위암 수술 전에도 원래 선수셨던 거예요? 네, 제가 위암 수술 전에도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처음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15. 계속해서 그때 혈변을 보다가 쓰러졌었어요. 혈변을 보다가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위암 2기 반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 70%를 잘라내고 이제 항암 치료.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오한진 박사님 네. 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보실까요? 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사진에 보면 이제 출혈이 주변으로 쭉 있고 가운데 부분이 폭 파여져 있어서 저게 이제 위궤양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걸 조직 검사를 해 보니까 암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본 사진이죠. 위궤양이 있던 부분 또 염증이 있던 출혈이 있던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된 그런 모습이네요. 제일 궁금한 게 그 위절제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무슨 뭐 바늘 자국이나 수술 자국이 안 보여요. 맞아요. 어디다 수술을 하셨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위를 70%를 절제했다고 하셨으니까 네. 회복 수술이었을 아, 때. 여기요? 네. 요만- 여기 배꼽에 아, 크게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네. 아주 여기는 뭐 조금 이렇게 표시만 있는데, 야, 그리고 거의 이렇게 흉이 남는 게 아니라 지금 부분 이렇게 남아요. 요즘에는 수술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처음에 위암 진단을 받고 이건 무조건 위절제해야 하고 항암도 해야 한다면서 의사 선생님이 당연히 개복 수술 하자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배에 흉터 생기면 저 운동선수의 꿈을 더 크게 가지고 싶은데 운동 꼭 하게 해달라고. 그 와중에 네, 그 와중에요. 너무나 절실하셨군요. 그 의지가 대단하셨네. 네 번을 찾아가서 개복 수술 말고 저 흉터 제일 작게 남는 수술 하면 안 되냐고 복강경 해달라고 선생님 놀라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분 위암 2기 반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안 된다고. 네. 다행히 선생님께서 너무 예쁘게 흉터도 작게 남겨주시고 되게 큰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운동할 수 있게끔. 사실 정말 표시도 안 나게 수술해 주신 선생님 참 대단하신 선생님이고 우리 몸신도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건강할 때 운동하는 것도 제가 경험상 쉽지 않은데 수술 후에 운동을 해서 국가대표가 됐다. 그 언제부터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암 치료를 할 때도 네. 운동을 했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무릎이 운동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체육관에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그 당시 아시는 분들은 다 인간 승리라고 말씀을 진단 받았을 때 제가 거의 제 종목에서 탑이었을 때였는데 제 몸 상태가 좋았었어요. 근데 당장 입원해서 수술하고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포기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살이 많이 빠질 줄 몰랐어요.
수술하고 항암까지 하는데 15kg가 빠지면서 몸에 근육이 다 빠지고 앙상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요. 너무 그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운동을 해야지만이 제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누워 있으면 자꾸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고, 맞아. 좌절도 큰데 그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운동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정신력이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서 몸을 만들고 제가 2019년도에 국가대표가 되어서 아시아 선수권 금메달도 땄고 그 대회에서 제체급 전체 그랑프리와 한국인 최초로 엘리트 프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 제가 이제 9월 달에 딱 5년 완치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진짜 인간 승리 맞죠. 정말 들을수록 너무 대단한데 그 아픈 몸으로 지금 이렇게 그랑프리까지 받으실 정도면 그 체력의 원천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체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나오셨을 때 분명히 이것 건강법으로 암도 완치되고 국가대표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 방법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거 건강. 네. 이제 좀 알려주시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힘든 운동일 거야. 제가 암 수술 후부터 지금까지 운동과 함께 절대 빼놓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걸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다행이다. 웃는 거? 진짜 운동일 줄 알았어요. 먹는 거예요? 네. 네, 위 건강은 물론이고 전신 근육 건강까지 좋게 해주는 방법이라 모신 가족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예, 알려드리고 가실 거죠. 네. 국가대표, 그것도 위암을 극복해낸 국가대표의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것이 그 정체죠? 네, 공개해 주시죠. 위 70%를 절제하고도 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준 위 70%를 절제하고도 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준 위 건강법의 정체는 바로 여세요. 바로 자, 여러분 보세요. 위 해주는 그릭 요구르트. 저희가 사실 이런 스타일의 방법은 늘 만나고 있는데. 야, 오늘 이게 진짜군요, 진짜. 위 해주는 그릭 요구르트인데 지금 보니까 요구르트가 있고요. 진한 요구르트가 있고 위에 뭐예요? 토마토. 이게 신선하게 이렇게. 위 해주는 그릭 요구르트는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구르트로 무엇보다 소화와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일반 요구르트가 아니라 그릭 요구르트로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제가 기력을 보충하고 위 건강을 챙겨주는데 큰 도움을 되었습니다.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 요거트의 경우에, 요구르트의 경우에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유산균이 실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균이 위암의 주 원인 그런 원인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 헬리코박터 균을 조금 이렇게 줄이는데 억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 토마토의 경우에는 저희 붉은색 라이코펜이라는 생리활성 물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이 활성산소가 우위벽세포 손상시키는 것을 좀 억제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품을 드셔서 위장의 환경도 좋게 하고 우위벽 세포의 손상도 조금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몸신이 이거 그릭 요구르트 만들어 드신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관심 있어서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 과정이 뭐가 많고 필요한 게 많고 좀 정성이 많이 들어. 이거 어렵지 않나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요거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그럼 여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저도 요거트 안 만들어 봐서 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르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네. 소개해 주실까요? 먼저 예. 요구르트가 필요한데요. 네. 집에서 요구르트를 직접 만들어 두실 수 있고 시중에 파는 일반 요거트 도 괜찮습니다. 네. 일반 요거트 같은 경우에 당분이 없는 플레인으로 준비하시고요. 또 그릭 요거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청이 분리되어야 하는데 그 유청이 분리될 때 유화제가 들어있으면 그게 잘 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유화제가 없는 제품으로 간단하게 구입하셔서 요거트를 만드시면 되세요. 예, 근데 걸러내야 되는 거죠. 필터가 필요하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커피 필터가 있고요. 그죠? 아, 커피 필터도 돼요? 네네. 이런 면보를 쓰셔도 된대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면보에다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자,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네. 예, 그릭 요거트 갑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펼쳐서 걸러낼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요거트를 이렇게. 그냥 커피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자면 되겠네요, 그냥. 네. 얼마나 있죠? 주무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8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네. 진짜 딱 그러면 네. 괜찮은 시간이 있고요. 이거 과정만 보면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예, 예. 요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평상시 드시던 것과 또 어떠신지. 덩어리가 졌어. 근데 진한 맛이 진짜 담백하고 고소해요. 진짜 고소해요. 식감이 젤리같이 쫀득쫀득한 게 이거 또 토마토하고도 되게 잘 맞고 그러니까 씹는 맛이 일고 고섭네요, 이거 더. 저는 무슨 치즈 먹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고섭. 너무 맛있다. 이 요구르트의 경우에는 위염이나 위암의 원인이 되는 이 헬리코박터균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진단을 받은 환자 229명을 대상으로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약 처방을 통해서 치료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다른 그룹은 약과 함께 이 요구르트를 4주 동안 매일 2회씩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약으로만 치료를 했던 그룹들은 헬리코박터균이 약 69.3% 박멸된 반면에 이 요구르트와 함께 약 처방을 진행한 그 그룹들은 약 82.6%나 박멸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확실히 합니다. 효과가 있고. 오늘 많이 긴장하셨어요. 네. 하지만 너무 멋지게 표현해주셨고요. 또 본인의 체험담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뭐 어떤 꿈이 있으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세계 피트니스 선수권 대회에 참가해서 그런 날이 이제 올 겁니다. 네. 더 큰 꿈을 안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파이팅. 이번 주 두 번째 모실 분도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8년 전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전체를 덜어내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44세 정민수라고 합니다. 예. 정말 이렇게 뵈면 그런 큰 일이 있으셨나, 큰 어려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건강한 모습이세요. 그런데 위 전체 절제. 근데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럼 아예 위가 없으신 건가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소중한 위가 1%도 없습니다. 그 소중한 위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가지고 있는 위액도 없고 또 위를 이완 수축하는 기능이 없어서 음식을 이렇게 잘게 쪼개진다든지 보관하는 기능 자체가 몸에는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나.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젊으신데 네. 그 8년 전에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원래 제가 2013년도 6월 3일 날 제가 위암이 발견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사님 계시지만 약사님께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받았더니 그 속을 보호하는 약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달치를 받아서 하루에 다 먹었어요. 속이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그때는 병원을 갈 수 없었던 게 제가 그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거는 다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날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 상태가 될 때까지 병원을 안 왔냐고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께서 하셨던 게 민수 씨는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니까 모든 걸 정리하러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선생님께는 4기 판정을 받았고요. 나중에 진단서에는 3기 말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머, 정말 얘기만 들어도 너무 놀라셨겠어요. 네. 주변에 뭐 식구들 중에 그런 뭐 가족력이나 뭐는 없었고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작은 고모, 저희 아버지 친동생께서 위암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암을 진단받기 5년 전에 저희 친아버지, 지금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위암 진단을 받고 한 3년여의 투병 끝에 위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그 남들은 가족력이 그렇게 있는데 왜 관리를 못했냐 그랬는데 저는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을 계속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2년, 3년 만에 이렇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환경에 따라서 위암 말기가 올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으로 실제로 겪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진단하신 분이세요. 제가 보호자로 따라가서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갔던 병원에 그분께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 얼굴을. 선생님께서 내 의사 인생에서 아버지랑 같은 병으로 내 방에 앉은 첫 번째 환자인데 그 위를 조금이라도 살리려고 하면 나중에 전이라는 큰 또 그게 올 수 있으니 깨끗하게 다 걷어내고 새롭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저는 선생님을 믿고 위 전체 절제술을 했고요. 오늘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또 자료가 있는데 이 상태 한번 보시죠. 네. 우와. 이 사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위에 중간 부분이에요. 내시경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쯤에서 만난 이 모습이죠. 안에 궤양이 있고 주변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불어나 있고 그래서 저거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제 암으로 확인이 된 부분이고 위에 맨 윗부분과 중간 부분에 암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위 전절제술이라 그래서 식도 바로 밑과 그다음에 12장 위를 다 잘라서 위는 드러내고 식도와 소장, 즉 12장 입구를 붙여놓은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위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없이 지금 음식을 먹고 지금 이 모습으로 건강하게 이게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아마 엄청난 고생, 괴로움 이걸 겪어낸 거예요. 아주 굉장한 거죠. 네. 그러셨겠네요. 많이 힘드셨죠, 처음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위를 전체를 절제를 한 사람들이 누구나 겪는 그 하루에 10끼 이상의 소식을 해서 음식을 거의 그 분자 형태까지 쪼갠다는 생각으로 물고 이 넘어가는 걸 조절을 해야 됩니다. 급하게 넘어가는 순간에 그날은 아무것도 못 해요. 네, 그 아주 강력한 고통이 오기 때문에 또 항암 치료하고 같이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음식을 먹는다는 공포감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못 드시고 그 34kg, 35kg의 몸무게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울면서 먹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에 출장을 간다고 KTX를 타고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랑 내려가는데 꼬마 김밥을 사서 이제 KTX 자리에서 먹다가 그
기차가 덜컥거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먹다가 너무 급하게 먹어서 화장실에서 기절을 했어 쓰러졌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기절을 했어 쓰러졌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어요? 예, 그냥 숨을 쉴 수가 없고 순간적으로 그냥 막혀버리는데 그 정도로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이렇게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 이제 지금 이렇게 위가 없을 때 생기는 그런 상황을 덤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 겪는 증상 중에 이제 제일 흔한 거예요. 위 수술을 하고 나면 음식물이 실제적으로는 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씹다가 다 못 씹은 것들을 위산이 나와서 또 소화액이 나와서 이걸 다 부셔서 죽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소장으로 내려보내는데, 근데 그 과정을 이 정민수 씨 같이 전절제술을 한 사람은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음식물이 들어가면 바로 소장으로 쑥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막 식은땀이 펄펄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기절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덤핑을 수십 번을 겪는, 수백 번을 겪는 거죠. 쉬운 말로 적응할 때까지. 그 고통은 본인만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수십 번을 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너무너무 힘들었겠고, 여러 가지로 그때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버티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도 그렇고. 예. 먹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그 집에서 가족들이 음식을 못 합니다. 저 때문에. 온 가족들이 음식 냄새를 풍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3시에 딸그락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가족들이 몰래 창을 뜨고 있었어요. 저에게 음식 먹는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저에게 음식 먹는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네, 거의 1년 가까이는 식사다운 식사를 못 해봤었고요. 냉동만두를 마트에서 사가지고 하나를 먹으려면 15분 동안 일단 찝니다. 찜통에다가 쪄가지고 그 돈가스용 포크를 준비해서 이렇게 접시에다가 하나를 놔두고 5분의 1로 잘라요. 그래서 한 조각을 20분을 씹는 거예요. 제가 입에서 이렇게 목구멍으로 넘어간지 모르죠. 거의 물처럼 만든. 네. 저 역시나 저희 아버지의 사례와 또 그전에는 또 저희 고모님의 사례를 보면서 저 역시나 그 저만의 방식으로 먹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었다고,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대단한 방법, 네.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먹을까? 위암 환자들도 어떻게 드셨어요? 지금 매우 궁금해하실 텐데 그걸 공개해 주시죠. 위암을 이겨내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준 제가 주로 먹는 방법은 이겁니다. 바로! 빨리 해줘, 바로! 네, 들어주시면 바로! 위암을 이겨내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준 제가 주로 먹는 방법은 이겁니다. 바로! 빨리 해줘, 바로! 네, 들어주시면 바로! 위대한 찜입니다. 위대한 찜입니다. 위대한 찜? 나무 찜통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바로 위대한 찜인데요. 바로 위대한 찜인데요. 이 안에 뭐가 어떻게 들어있을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뭐야? 진짜 맛있겠다. 빛나는 거 봐.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위대합니다. 없는 게 없네요. 진짜 없는 게 없네. 진짜 위대한 찜인데요? 뭐 이렇게 특별히 쪄서 먹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뒤에 기름 있는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설사했어요. 한 3년 가까이. 지금도 아마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먹으면 무조건 설사입니다.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딱딱한 음식을 자꾸 이렇게 덤핑처럼 아까 걸리니까
부드럽게 먹자고 해서 죽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 처음에 제가 만두를 5조각 했듯이 하나씩 넣고 이제 쪄서 먹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찐 음식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보다 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하게 먹게 되고 또 재료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냥 찌면 그냥 되니까. 다져서 넣으면 종류별로 뭐든지 다 덤핑이 오지 않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찌는 거를 많이 먹게 되었고요. 지금은 제가 거의 뭐 주식으로 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이 잠시 후에 여러분도 이제 이 시식을 하시겠지만 얇은 이거 소고기입니까? 아, 소고기도 네, 있어요. 소고기 안에 새송이 그리고 있네. 파프리카 해갖고요. 숙주 이거 말아서 이렇게 맛있게 하신 거 여기다가 세상에 통오징어찜 화려합니다. 제가 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드시고 싶은 걸 이제 조금씩 드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방법을 해보니까 뭐든지. 네, 암을 이기기 위해서 재료에 집중을 하면 그 재료가 질릴 수 있잖아요.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그 암 환우들, 환우들 많이 봤는데 저는 운 좋게 이제 직업이 요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음식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았었고 또 만나는 재료가 많다 보니까 뭐든지 넣어봤어요. 심지어는 뭐 가리비, 키조개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넣어봤는데 조금씩 음식을 섭취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씩 섭취를 하면서 에너지가 생기니까 이제 지금은 저희 딸이 한 판 먹고 제가 한 판 먹습니다. 애들도 이거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보다 소화력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예,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또 오늘 잘 가르쳐 주시겠네요. 요리 가르쳐 주시니까.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재료가 정말 알록달록 화려합니다. 네. 제가 평소 때 많이 해먹는 방법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면 네. 뭐 고기도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는 얇게 만들면 좋고요. 네. 그리고 야채는 내가 좋아하는 야채는 뭐든지 괜찮아요. 저는 아프기 전에 파프리카가 이렇게 생긴 건지도 몰랐어요. 네, 그 정도로 안 좋아했었는데 뭐 파프리카라든지 팽이버섯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으면 되고요. 그냥 내가 취향대로 어떻게든지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양을 많이 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넣고 그냥 예쁘게 말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가지고. 일단 숙주는 무조건 깔려야 돼요. 아, 깔려야 되는군요. 네, 깔아야 됩니다. 주의사항은 해산물하고 육고기는 구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2판을 먹겠다. 오늘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는 해산물, 한쪽에는 육고기. 그리고 지금 노하우가 있다면 이 청경채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잘 먹는데 원래 우리나라 게 아니라 중국에서 넘어왔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 끝부분을 잘라서 그냥 나무 깔듯이 까는 거예요. 역시 또 거기도 까는군요. 네네, 무조건 깔아야 됩니다. 밑밥을 깔아야 됩니다. 플레이팅도 예쁘게 할 수 있어요. 단호박. 실제로 집에서도 이렇게 해 먹고요. 네. 근데 단호박은 가끔 쪄 먹었는데 파프리카를 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맛있어요. 네. 파프리카도 쪄서 먹어요. 무조건 쪄서 먹어야 됩니다. 오래 살려면. 네. 오래 살려면 좀 먹어야 돼. 그렇군요. 또 여기에 소스는 뭐 선택을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참깨로 하셔도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해산물은 좀 아래쪽에 그리고 육고기는 위쪽에 비린내가 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닫아주신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물이 팔팔 끓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 15분, 남쯤은. 야채는 15분, 고기 종류도 상관없는데 뭐 버섯이라든지 좀 질긴 재료는 15분에서 20분까지도 드실 수 있고요. 예, 김이 펄펄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지금 향기가 좋거든요. 볼까요? 예. 네, 열어보겠습니다. 대체 무슨 달콤하다, 달콤해. 네, 달콤한. 김나는 거. 이따가 안에 예 아우 예뻐라.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와. 와. 네. 얘네가 훔치고 있어요. 예. 자, 지금 다 받으셨죠? 네. 받았고 아주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장 이제 겨자와 함께 준비했고요. 너무 한번 행복합니다. 여러분 뭐 취향대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기. 아, 양송이. 내가 좋아하는 양송이부터. 이거 맨날 구워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딱 아삭아삭한 식감이 딱 좋네, 지금. 너무 맛있다.
제일 놀라운 게 네. 이게 간을 전혀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재료 본연의 맛이잖아요. 이게 재료 본연의 맛이 이렇게 그냥 감칠맛이 입에 뭔가 맞습니다. 간을 안 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몸신이 드실 때는 또 한참 씹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한참 씹어 먹고요. 지금 이 음식은 제가 마음 편하게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적응이 돼버렸네. 네네. 이걸 먹고 설사를 해본 적은 지난 7년, 8년 동안 한 번도 없으니까. 네네네. 이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 그 좋은 점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씹어서 그냥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찌는 요리는 기름진 음식처럼 아주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이 제어를 해줍니다. 어떠세요? 같이 나누어 보신 소감. 저는 제가 했던 방법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먹으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리고 식재료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나의 몸에 맞는 것들을 찾아내라는 그 조언을 감히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처럼 몸 관리해서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과 100세까지 한번 끝까지 살아보는 목표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암정복 어베저스 정민수 씨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암정복을 위한 특별한 시간, 위암정복 어베저스. 이제 마지막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예, 같이 모셔보도록 할까요? 나와주세요. 몸씨! 예, 안녕하세요. 직접 인사 부탁드릴까요? 위암 극복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위암 극복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나온 수학의내과 교수 박형섭입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은 위암에 대한 걱정이 없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역시 가족력을 위암 가족력이 있고 또 제 전공이 위와 관련되는 그 과목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각오로 나왔습니다. 이 가족력이라고 그러면 참 이 자손들이 이제 벌써 건강에 대한 걱정부터 이게 생기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환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십시오? 꼭 약속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본인 의사 선생님들도 그대로 그걸 지키면서 사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면 지금 들어가셔도 돼. 이거 날카로운 질문. 꼭 해야 되는 건 합니다. 그러니까 위암 극복을 위해 저는 반드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암을 막기 위해서 조금 전에 나온 여러 가지 식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위내시경 검진입니다. 바로 위내시경 검진입니다. 검진. 내시경 진짜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흔히 위암이면 진행이 빠르다. 예전엔 걸리면 사망 위험률이 너무 높아 걱정되는 암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는 위암 발생률은 국내 1위지만 그만큼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미리 위암 위험성이 있는 인자들은 검진을 통해 충분히 발견하고 치료하고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암을 착한 암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착한 암. 실제로 그 제거하는 모습을 또 영상으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같이 보시죠. 예. 예. 여기는 이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조기 위암으로 진단이 된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절개해야 할 부위를 미리 표시를 하신 거고. 미리 표시를 하고 이렇게 주사위 같이 생긴 기구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점막 하층에다가 용액을 집어넣으면 저렇게 보시듯이 암 부위가 떨어지게 되죠. 그죠? 부풀어 오르죠.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암 부위와 밑에 근육층 사이에 우리가 나이프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는 그대로 두고 표면에 있는 위암 부위만 이렇게 도려내는 시술을 아주 초기 위암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쁘게 생겼네. 이 정도에서 발견되고 또 이 정도에서 이렇게 처치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그건 운이 좋은 거고 다행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위암이라고 진단이 됐는데 요 단계에 진단이 되면은
환자한테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두드러 맞을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복 받으신 거라고. 그래서 위암인데 뭐 불편하긴 하지만 빨리 치료하시면은 위를 잘라내지도 않고 완전히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그래서 검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위염이 위궤양이 되고 위궤양이 위암으로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게 맞나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위내시경 결과지에서 위궤양으로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시경 검사에서 위궤양이 위암하고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는 위궤양입니다. 위궤양이란 건 뭐냐면 위 점막이 헐어서 점막 하층, 근육층까지 저렇게 헐어 들어가는 것을 위궤양이라고 그럽니다. 대개는 자연적 치료가 됐다가 다시 재발이 되는 과정을 반복하기도 하는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위암과는 전혀 다른 병입니다. 하지만 내시경 검사에서 위 점막이 헐어 있는 모습이 위암과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암과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사실은 모르거든요. 진짜 이렇게 보면 왼쪽 암이. 같은 경우에는 위궤양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못 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꼭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암이냐 아니면 양성 궤양이냐를 저희가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성 위궤양이 나오다 하더라도 속쓰림 증상도 생기고 출혈이나 위 천공 등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궤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이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균 치료도 같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WHO에서도 인정한 위암의 발암인자입니다. 그리고 그냥 둔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전라도 해남 땅끝 마을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헬리콥터균 치료해줘 라고 할 정도로 뭐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국민 세균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화기 내과 의사들은 위염, 궤양 그리고 위암에까지 위 질환의 약 90% 정도가 바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암 검진 사업으로 40세가 넘으면 2년에 한 번은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또 거의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꼭 2년에 한 번은 위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오늘 아주 핵심만 콕콕 집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암을 비롯한 위 관련 질환은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좋은 것도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오늘 두분 박사님께서 또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해요. 기대됩니다.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무섭지만 흔한 이 위암,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위염이라든지 위통, 위경련을 겪으셨다면은 가볍게 생각하고 보통은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관리하고 또 위암 예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염부터 위 통증까지 잡아주면서 또 쉽게 위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식품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가 이것은 금으로 달아 책정해야 한다면서 그 가치를 인정했고요. 고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 가져간 선물 중에 황금과 이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지? 난 뭐 콜럼버스나 솔로몬 왕을 만난 적이 뭡니까?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이게 궁금합니다. 네, 뭐 뜸들이지 않고 아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뭐요? 버섯인가요? 가루인가? 감을 잘 못 잡으시니까 살짝 좀 하나 좀 나눠드려 볼게요. 줘 보세요. 누가 사탕 같았고. 네. 각설탕? 각설탕? 아, 각설탕처럼 생겼네요. 뭔가 눈물이 굳은 것 같아요. 송진? 송진? 약간 화한 맛도 좀 나요. 맛. 근데 이창훈 씨
갑자기 불량해지시는데요, 모습이? 예. 근데 껌처럼 씹을 수는 있는데 잘 씹히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가 안 좋아서 그렇게는 씹지도 못해요. 네,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재료는 그리스의 한 섬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서 그리스와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5,000년 전부터 이것을 먹고 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5,000년 전부터 효능이 있었던 거라면 이 껌의 정체가 도대체 뭐예요? 이 껌이 네. 이게 뭐죠? 정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네,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의 키오스 섬에서만 자생한다는 메스틱입니다. 메스틱 들어봤어. 네, 이 메스틱은 메스틱 나무에 칼집을 내면 생긴 그 상처에서 수액이 나오는데요. 이 그 수액을 받아서 말린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드신 메스틱입니다. 메스틱은 1년에 단 한 번만 채취가 가능하고요. 또 연간 생산량은 한 그루에서 겨우 150에서 180g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나무 수입해서 키우고 그러면 좋잖아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이 송옥숙 씨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 메스틱 나무를 다른 지역에 심어봤더니 이 키오스 섬을 제외하고는 이 메스틱 성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아니 그럼 대체 이 메스틱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길래 그런 건가요? 이 메스틱 속에는 올리논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의장 점막을 이렇게 싹 감싸는 역할을 해서요. 의장을 보호하면서 의가 자극을 덜 받도록 해줍니다. 또 이 메스틱은 의산의 그 균형을 잘 맞추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의산이 이렇게 확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의산 역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막아주고요. 또 의산을 적게 분비하도록 해줍니다. 사실 이 메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위암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입니다. 실제로 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환자들한테 90일 동안 매일매일 이 메스틱이 1mg 포함된 껌을 씹게 했더니 헬리코박터균이 억제가 되고 위험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궤양이나 뭐 이렇게 계속 앞으로 발전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위궤양에도? 네, 이 메스틱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위궤양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위궤양 병력이 오래된 이 환자들에게 메스틱을 하루 2회 투여를 했더니 평균적으로 7일째의 통증이 사라졌고 한 달 후에 내시경으로 확인한 결과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80%가 이 위궤양 증상이 완전히 완화됐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제가 제 나이치고는 이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인정하셨거든요. 근데도 딱딱하죠. 근데도 딱딱해요. 어떻게 씹혀요? 어떻게 해 먹거나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정말 계속 그 알갱이로 드시기는 쉽지 않아서 가루로 이용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 중에 하나인 마 그리고 메스틱 가루를 섞은 바로 마스틱 주스를 제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마스틱 주스. 딱 오네요, 마스틱. 네, 마스틱 가루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해요. 진짜로 궁금하세요? 네. 아까 드셔봐셨는데도 저 좀 주세요. 궁금한 맛을 봐야죠. 네네. 예. 가루로 이게 가루는 조금 수월할 수 있으니까 한번 조금씩. 가루는 또 어떤 맛인지. 요건 좀 드실만 할지. 아까 고체는 약간 안 넘어갔잖아요. 민트, 송진 약간 이런 맛이 났는데 가루는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어때요? 맛이 나요? 훨씬 먹기가 편하네요. 일단. 그 송진 맛 안 나요? 송진 맛이 나는데 그거보다도 더 분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분유 가루 같은. 뇌제도 한 숟가락 주세요. 네. 믿을 수가 없네. 먹어봐. 지네들끼리 다 먹고 잘 먹고 잘 살아가. 좋다면 다 먹어. 그치? 약간 분유 같지 않아요? 네네. 분유 가루 같이. 그래요?
아유, 갑자기 이게 드실만하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오히려 제가 맛이 없는 것에 가까워요. 네, 이 메스틱 가루는요, 물이라든지 음료 또 이 샐러드에 이렇게 함께 넣어서 섞어서 드시거나 뿌려 드셔도 좋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마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마의 경우에는 요 매끈매끈한 점액질, 요 뮤신 성분이 많아서요,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속이 쓰리거나 또 위염이 있을 때 드시면은 증상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좋은데요. 이 평소 위가 약하신 분은 이렇게 마와 함께 드시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 마스틱 주스의 경우에는 재료는 일단 마도 준비하고요. 메스틱 가루, 그리고 위에 준 우유와 또 여러분들의 그 맛을 위해서 꿀도 약간 준비했습니다. 일단 마 이렇게 그램 정도 넣고요. 우유 1인분 반 컵 넣고요. 한 1g 정도 준비했습니다. 이 메스틱 가루는 1g, 꿀도 한 1스푼 정도 이렇게 아유, 넣어서 좋네요. 네. 마늘 아침에 딱 갈아서 먹으면 맛하다. 맛이 궁금한데요. 이렇게 해서 예 마스틱 주스가 완성됐습니다. 맛봐야죠. 네. 알죠. 예. 뭐 보기만 해도 속이 편해지는 색깔과 질감인데요. 한번 맛을 보실까요? 아유, 마의 식감. 그 마의 식감. 마가 씹히네요. 살짝 그 메스틱 향이 나긴 나는데 나요? 아주 살짝만 해요. 아주 살짝. 이 목 넘기니 완전 마 네. 주스죠. 그죠? 약간 향이 가미되니까 마의 향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야, 참 맛있네. 올라와서 달달하니 그냥 편안하게 그렇죠. 부드럽게 그리고 넘어가는데요. 달달하고 든든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거 한 잔 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뭐 맛이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위통증이나 속쓰림 아니면 위산 역류, 뭐 복통, 구토같이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어서 약국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메스틱은 이러한 불편함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능성 소화불량을 가진 환자 148명을 대상으로 이 메스틱을 3주 동안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이 소화불량 환자의 77%가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위나 식도의 역류 증상도 유의적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몸에 좋은 메스틱도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이 메스틱은 평소에 우리가 흔하게 먹는 그런 음식은 아니니까요. 혹시라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하루에 적정량이 있습니다. 약 1g 정도, 티스푼을 하면, 차 숟가락으로 하면은 한 반 정도 이렇게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식약처에서 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인지도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나는 몸신이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채널 A